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석의 닥터풋볼 본편 2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청입니다. 네, 왜 말을 빨리 안 시켜주십니까? 네. 저는 정태석입니다. 뭐 알아서 이제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첫 편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네. 역시 가운을 입고 하는 게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가운은 이게 작업복이라서 일할 때만 입어야 되는데 네. 이럴 때 입으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게 작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하여튼 이번 회는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부상은 아니고 뭐 체력 관리 뭐 이런 면에서 그 황희찬 선수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같이 뛰었던 일본인 선수 미나미노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이제 화제를 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적하자마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들려요. 그것도 피지컬이 약하다. 근데 이게 언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경기를 본 전문가들도 피지컬이 약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종종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 동양 선수들이 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을 때 항상 꼬리표처럼 이제 붙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체력에 관련된 피지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체격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체력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키가 일단 미나미노 선수가 174cm고 몸무게는 뭐 기록에 따라 다른데 64kg에서 67kg 정도인데 이 정도면 아시아 무대에서도 평균보다 좀 작은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논문에 알려진 EPL 선수들의 그 평균 신장을 보면 약 한 180에서 181cm 정도가 되고 평균이요? 네. 그 다음에 몸무게는 약 한 80kg 내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페이퍼는 아니지만 제 데이터를 보면 K리그 선수들도 평균 약 한 180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약 한 76kg 정도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덩치가 작은 게 문제라면 이런 건 좀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걸 다 알고 일단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사실 아니죠. 좀 단점은 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체격이라고 하는 게 꼭 그 키, 높이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그 테베즈 선수 기억나시죠? 박지성 선수하고도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테베즈 선수도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체격이 작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격 이야기할 때는 이제 높이, 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그 근육의 어떤 크기 내지는 선수들의 이 두께, 흔히 우리 앞뒤 두께라고 뭐 통이 하죠. 작다, 통이 그렇죠. 크다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키가 작다가 체격이 작다 이런 뜻은 아니고 좀 더 이제 근육질로 바뀌게 되면 체격이 그만큼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미나미노 선수가 어쨌든 뭐 키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가진 그런 뭐 일종의 통이라던가 근육량이라던가 이런 건 좀 부족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키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몸무게가 64kg 정도 되는데 살을 찌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미나미노 선수 얘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박지성 선수하고 이청용 선수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선수들도 초반에는 피지컬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청용 선수는 뭐 불의의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리그에 적응을 했어요. 이 선수를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청용 선수, 박지성 선수 둘 다 이제 가서 초반에 고생을 했던 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어떤 거친 몸싸움, 이 몸싸움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렇지만 두 선수들 모두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청용 선수인데 이청용 선수도 근육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웨이트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청용 선수 집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뭐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청용 선수 집에 갔더니 그 당시에 벤치프레스가 거실에 있었고 벤치프레스요? 네, 역기와 뭐 덤벨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실에
있고 거실 맨 중간에 이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들이 있었던 걸 보고 이청용 선수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체격이 커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육이 붙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이청용 선수는 물론 적응을 잘했으니까 근육 운동 열심히 했겠지만 이게 뭔가 커지고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아닙니다. 이청용 선수가 처음에 이제 잉글랜드에 진출했을 때 사진하고 한 2년, 3년 차 때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어깨 쪽하고 이 목선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제가 보기에는 이청용 선수 워낙 마른 체형이라 그렇게 붙어서도 이렇게 체격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네. 집에서 이제 거실에서 웨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커진 거를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 미나미노 선수가 만약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청용 선수의 한 10배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벤치프레스를 하면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해서 근육이 커지는 건데 근육이 커지는 거와 힘이 좋아지는 거와도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힘을 내는 우리 몸의 기관이 이제 근육인데 근육의 양과 어떤 근육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근육의 질이 이 근력과 파워를, 그러니까 순발력이죠. 근력과 파워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리버풀이 미나미노를 영입한 거는 분명히 이제 잘하는 선수고 그 잠재력을 봤던 건데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그 컨디셔닝 코치들이 이제 굉장히 분업화가 잘 돼 있어서 필드 코치도 있지만 또 짐에서 컨디셔닝 코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미나미노 선수의 장기 플랜에 대한 계획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극복을 해야 되는데 박사님 보시기엔 운동을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피지컬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안 들을 수 있을까요? 미나미노 선수. 네, 미나미노 선수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몸이 바뀌는 거를 뭐 일반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을 정도 되려면 한 그래도 2시즌 이상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3, 4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시즌 정도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확연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웨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의 비대가 일어나는 근육 사이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약 한 8주에서 10주 정도가 지나면 몸에서 근육 크기의 근비대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게 하려면 그래도 1년 이상, 2년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해야 어떤 외관에서 보기에 체격적으로 좀 사이즈가 커졌다, 체격이 좀 커졌다라는 걸 이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하지만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요. 단순히 이제 근력 운동, 웨이트를 시작만 하더라도 근육이 커지지는 않더라도 우리 몸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근육 동원, 근섬유의 동원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근력의 향상, 파워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뭐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의 효과가 근육이 울룩불룩하게 나오고 근육량이 늘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어떤 근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미나미노 선수의 문제지만 일단 뭐 이제 EPL에 나가려는 이제 한국 선수들이나 아시아 선수들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선수들, 대학교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 이제 우리 인바디라고 체성분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특징이 하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축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하체는 뭐 표준 이상 아주 선수로서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상체나 이 몸통의 어떤 근육의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는 운동선수의 근육인데 상체는 일반인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운동을 조금 한 일반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엘리트 선수라고 하면 일반인들 이상의 표준 범위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근육량이나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사를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 특히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육 양도 부족하고 상체, 몸통에 이 코어 근육의 근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나서 이제 성인의 훈련을 하는 시점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시점인데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웨이트를 해줘야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몸이 커지는 게 2년 정도 걸리려면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프로에 가야 프로에 적응을 하고 프로에서 잘해서 더 좋은 무대로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졸 선수, 아카데미에서 이제 프로로 진입하는 선수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것보다 기술을 1년, 그 나이에 1년, 2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네네. 근력 운동에 한해서는 1년, 2년 투자한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선수라면 네. 근육의 질적인 관리, 양적인 어떤 성장 이런 걸 네. 통해서 얼마든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나미노 선수 얘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고 한국 선수들도 EPL에 가고 싶다면 꿈의 무대에 가고 싶다면 이 미나미노를 보고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나미노가 우리나라 선수들의 어떤 표준보다도 조금 낮은 수준의 그런 이제 체격과 근육 양을 가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스 선수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저학년 선수들이 네.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근육 운동, 특히 근육의 그 크기를 좀 키우고 근력의 향상에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끝낼 때도 되니까 빵빵거려가지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항상 어색했는데 박사님이 그걸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박사님이 과학 없인 제가 이제 축구도 없다 이렇게 한번 끝내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잘해보시죠. 과학 없인 축구도 없다.